에어컨 틀어놨어요? 좀 더, 여기가 틀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틀어졌으니 일단 좀 바람을 좀 빼고 갑시다. 기름은 지금 아직은 충분하고. 안전 오토에 뭐지 모드를 창가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창으로? 무슨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이제 그 방향이 지금 발로만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위쪽으로 계속 저기 뭐지 우리 동그란 거 네, 모드라고 써 있잖아요. 아, 이 동그란 거에 가운데 그렇게 좀 눌러봐요. 한 번 더. 네, 됐어. 이건 얼굴이고 이 위쪽으로 나오고 위쪽 창문으로요? 아니 됐어요. 이 정도 됐어요. 그냥 여기 공기가 뜨거워서 열을 받는 거라 창문만으로도 돼요. 앞쪽으로만 앞창문에 그 그림이 있죠. 화원님 저기 약 1km 자동차 불 들어오는데 위에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자동차 불 들어오는데 제한 속도 그 위에 왜 100km 잠깐 구간입니다. 근데 외부 공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 됐어 이거야 이거 위쪽으로 나오고 있어. 오케이 됐어. 여기만 되면 돼요. 너무 세 칸이면 너무 셀걸? 약 세죠? 500m 아니 여기가 너무 뜨거워서 과속에 지금 막 주의하십시오. 열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 좀 세게 식혀줘야 돼. 한번 자동차로 약 같이 3km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이제 좀 차가운데. 너무 오래 걸렸어. 뭔데 이렇게 높은 빌딩에 이렇게. 이게 어디야? 불나면 난리 나요. 불나면 다 죽는 거지 뭐 이거. 외부 베란다도 없고. 이게 위에 헬기로 탈출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놈들만 탈출하겠지. 세겠다.
축제 마라톤 대회 교통 통제한다고. 약 1km 전방에서 우측 방향입니다. 3시 47분 도착. 약 400m 전방에서 당진 전주 방면으로 우측 방향입니다. 두 개지. 잠시 후 당진 전주 방면으로 우측 방향입니다. 너무 못 들여다보면 저기 멀미해요. 내 운전이 거칠어서. 거의 4시 대에 도착하겠네. 이제는 좀 속도가 좀 나니까 차가 전주 6.7km 쭉. 어버이연합이 다이빙벨을 내리라며 서울극장으로 몰려갔다고 이상호 기자가 트윗한 걸 리트윗했어.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10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약 300m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사실 민간잠 수사도 사망하고 그랬잖아요. 다이빙벨이 있었으면 이런 사람들 안 죽었지 않았을까요? 사실. 다이빙벨의 가치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부가 구조하려는 목적이 없었잖아. 그렇죠. 구조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뭐든지 다 갖다 썼겠지. 아니 해경을 접근 못하게 했다는 거 봐. 그러니까 해경이 구조대 접근을 막았다는 거 봐봐. 가장 황금시 같은 시간을 그렇게 낭비한 거 아니야. 사실 다이빙벨 주요 내용 중에는 그게 또 있어요. 황금 시간 골든타임에 정부가 어떻게 했는가 얘기도 있어요. 나는 궁금한 건 왜냐야, 왜. 그 한 짓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니까 구조를 방해하고, 구조를 못하게 하고, 막, 다이빙벨에게 누명 씌고, 왜 그런 걸 한 건 알겠는데, 그 이유가 궁금한 거야. 도대체 왜 그랬냐고. 구조하면 안 될 이유가 있었냐고. 이상훈 그대로. 기자 인터뷰가 다이빙벨 나오는데, 이상훈 기자가 얘기한 게 아니었나? 아니면 내가 김어준이 봤던 얘기한 것만 나와서 헷갈리는데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인데 왜 정부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거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봐라 우리가 이만큼 유능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그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 소설이지만 다 지금 드러난 의혹만 가지고 보면 이제 국정원이 연관된 거.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이 연관됐다고 왜 그러냐고. 아니, 그 구조하는 게 국정원하고 무슨 관계야? 일단은 구조를 해야지. 그러니까 구조가 연관된 게 아니고 그 세월호가 국정원이랑 어떤 일을 그러니까 공모했을 세월호하고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이 뭔가 했다고 쳐. 네. 사람의 목숨을 일단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지, 나는. 걔네들한테 사람의 목숨보다
그걸 은폐하는 게 더 중요했다고 판단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보는 거야. 뭐 국정원하고 배를 가지고 무슨 짓을 했을 수 있어. 네. 그래서 배를 침몰시키는 게 목적이었다고 쳐. 배는 침몰하더라도 사람은 구할 수 있었잖아.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배를 없애는 게 목적이었다면 네. 배는 침몰시켜도 사람은 구할 수 있었다는 거지. 맨 첫날. 그날 왜 아무도 탈출하라는 얘기를 안 했냐고. 그러니까 그 생존자들 중에 목격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 아닐까요? 아, 그러면 목격자가 있을까봐 그 다 죽이라고. 목격자까지 은폐하려고 했다면 아기는 그러니까 억지로 맞춘 거지만 그런데 실제로 사실은 목격자가 아기는 168명은 살아있잖아. 그 사람들은 뭘 지시에 봤어? 따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긴박하게 탈출하는 사실 중요한 원래는 걸 가만히 보여주는 있으라 그래서 다 죽일 생각이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사실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 안 듣고 나온 나은 사람. 사람들이 산 거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건 거기 전쪽 유선 나온 아이들 얘기 중에도 아닌 것 같아서 나왔다. 자기가 물속으로 맞아. 나온 애도 있고 어떤 배 네. 탔던 아버지가 네. 그 말 따르지 말고 무조건 그죠. 바깥으로 나와라. 아버지가 그거 그래서 하면 안 아버지의 된다고 지시를 그러고. 받고 뛰어나와서 살았잖아. 그 반 전체는 살았다고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었던 다음 안내 시간지 그 안에 뭐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다 뭐 어둠 속에 파묻어버릴 생각을 했다면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네. 그게 아니라면 왜 그랬냐고 왜. 진짜. 진짜 그 뭐 또 잠수함 뭐 얘기도 나왔잖아요. 사실 또 그것도 그래요. 만약에 진짜 잠수함이 있었다면 사실 이게 드라마에서 나온 건데 대한민국 잠수함이 중국 영해에서 침몰되는 바람에 거기서 고현정이 중국에 방문을 해갖고 우리 군함이 이걸 구조하러 오겠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사실 이게 주권 침해라고 했나? 영토권 침해라 했나? 그럼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중국 쪽에서 강경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고현정이 다 구조해라. 내가 이 자리에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서 포로가 되든 뭐가 되든 모든 걸 자식 책임으로 하고 우리 잠수함이 군인들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인질이 됐다는. 네, 이렇게 하는 장면이 그다음에 나오는데 그지 같은 드라마 때 박근혜가 대통령 된 거 아니야. 아니 그건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저는. 뭘 아니야. 그 결국은 여자 대통령이 될 거라는 그 환상 만들기에 일조한 거지. 근데 이제 댓글에 네가 뭐라고 지금- 나왔냐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를 해요. 댓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던 드라마가 박근혜 발목을 잡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군 이렇게 나와요. 사실 저는 박근혜라서가 아니라 여성 대통령,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순기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 드라마에서 나온 여성 대통령, 여성 정치인이 박근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다들 그렇게 네. 우겼으나 그 고현정이 연기했던 두 편, 네. 그 우라질롬의 미실과- 대전은연하고 그 미실은 그거는 박근혜를 모델로 쓰여진 거야. 박근혜를 미화하는 목적으로.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캐릭터는 전혀 그렇진 않는 거죠. 미화하려니까는 환상을 심어주려는 거지. 가령 정치인에 대해서도 네.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인일 거라고 생각해요. 실체는 다른데 그걸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극중에 고현정 같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환상을 교육한 거지. 근데 진짜 그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서 절대 박근혜는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드라마를 보면서. 왜냐면 사실 그 극중 주인공의 스토리텔링이 남편이 그 해외 취재 갔다가 피납돼서 살해당하고 그리고 애도 있고 그리고 자기를 지지해준 검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더러운 일도 해요. 그걸 알게 되자 고현정은 그 책임을 지고 자리를 물러나기도 해요. 그리고 대통령도 물러나나? 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데 거기서 사실 난 그 장면에서 오히려 노무현이 좀 떠올랐어요. 대통령 그 상황을 통해서 결국에 그 군인들을 구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빌미로 그 여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탄핵을 해요. 그래서 고현정을 그러니까 자기의 영웅 심리로 야당이 국가를
야당이래. 아니 그렇지 않은 그게 같은 당에서 당이 좀 같은 당이었다가 나뉘었다 붙여졌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당이라고 해야 되나 야당이라고 해야 되나 애매해요 그 관계가 거기서 드라마에서는 원래는 여당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네.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을 민주당이 까는 거라. 탄핵했던 그 상황을 비슷하죠. 예. 비슷하게 예. 잠시 후 과속에 약간 좀 그런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타협 당하는데 오히려 또 역풍이 불어갖고 또 이렇게 되는 장면까지 나와요. 거기 드라마에서도. 그래서 난 오히려 나는 고현정 보면서 참 박근혜보다는 다른 정치인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그게 그러니까 또 다른 대통령이나 이렇게 노무현의 장점 이런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국민을 기망한 거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고현정처럼 잘할 거라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그 속여 넘긴 거 아니야. 아 정말 씨.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솔직히 저는 이제 아는 만큼 그런 생각을 한 거고 모르고 봤으면 사실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냥 여성 대통령 이 하나만 보고 그렇다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내가 볼 때 박근혜 박영선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은 앞으로 한동안 못 나와. 동의합니다.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가 대처, 그다음 메르켈, 박근혜 이렇게 셋이잖아. 대처 쫓겨났고 메르켈은 그나마 지금 잘하고 있고. 메르켈 총리인가요? 메르켈도 총리야. 어느 나라죠? 독일이지. 독일이요? 독일의 메르켈 아니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독일이 메르켈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또 있었는데 지금 여성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유엔 쪽으로 가시는 사람 몰라. 다큐멘터리로 하고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좀 여성 정치인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다 저기라니까 홍보 약 과정이었던 거야. 1km 전방에서 직진합니다. 메르켈이 동독 출신이야. 그래서 어려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의 방향을 진보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거지. 근데 대처와 박근혜의 공통점은 보수에서 키워졌고 보수적 정책을 피면서 전주 계룡 망한 방면으로 직진합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직진합니다. 잠시 후 전주 계룡 방면으로 직진합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합니다. 3시 40분. 우리 아까 10시에 출발했나요? 거의 그렇죠. 10시에 출발해서 지금 3시간 50분 왔는데 아직 절반도 못 온 거지 지금. 차는 안 되겠다. 그날 부산으로 출발할 때도 똑같이 수도권 벗어나는데 2시간 걸릴 것 같아요. 기차로 간다면 돌아오는 차표는 몇 시였지? 속보인데요. 속보. MBC 결국 공영방송 포기하나 전국 언론 노동조합에서 나온 건데요. 사측이 그 노사협의회를 거부한 채 조직 개편안을 강행할 거라고 트윗이 나왔어요. 뭐였더라? 교양 쪽인가? 시사교양. 아니 시사교양도 없애는 거.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옛날에는 MBC라도 우리 편이었다. 네. 근데 지금은 MBC도 없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론 싸움이 안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마인드란 말이야. 저는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시대를 못 읽고 있다고 보는 거야. 아니 사실 그것도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MBC 뉴스가 이미 우리 편이 아닌 거는 근데 MBC 뉴스는 사실 지금 손석희보다도 영향력이 없잖아. 아니 저는 그 말씀도 맞지 않다고. 아. 제가 보는 건 한 번도 언론은 민주당 편이었던 적이 없을 뿐. 그렇지. 그냥 사실을 보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을 뿐. 그렇지. 그러니까 한 번도 민주당 언론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대한 언론들 민주당 편 한 명도 없어요. 다 민주당 싫어해. 한쪽으로 만나면 다 욕해.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것도 보도하고 제대로 못하는 것도 비판하는 뿐이에요. 그냥 그 뿐이야. 그 사람들 자기 언론인으로서 자기 프라이드가 있고 그 정신에 따라서 열심히 자기 일 하는 거지. 누굴 위해서 한 번도 보도를 했던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해직된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반대로 지금 민주당이 정권 잡고 언론 장악했으면 그 사람들은 똑같이 해직당하더라도 욕했을 사람들이야. 비판하고. 옛날에 노무현을 그렇게 비판했잖아. 네,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열심히 하는 사람일 뿐 같은 편이 아니야. 정상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아, 참. 근데 저쪽은 확실히 자기 편 언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두 배로 일해도 사실 뭐 어려운데 두 배로 잘해도. 근데 이제 지금 손석희 뉴스와 이 대한 언론들을 믿고 당당하게 싸워가야 되는데 종편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야. 그게 박지원의 마인드라고. 아니, 박지원이 종편인데 출연해가지고 예능하고 그러잖아. 아니 두려워하는 건 사실 두려워할 만하다는 건 그건 이해는 해요. 아니야, 나는 그렇게 말. 내가 어저께 상경부한테도 얘기했지만 정치인이 네. 그 뭐라 그러나 대차게 싸워나갈 줄 알 때 그때 국민이 확 뭉쳐주는 거거든. 네.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줬던 게 그거야. 그리고 왜 김대중에게 모두가 열광했는가? 김대중이 인품이 뛰어나서 아는 게 말은 그거 아니라고. 박정희한테 대세게 붙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은 거야. 노무현도 마찬가지로 김영삼이라는 대세에 대해서 맞짱을 뜰 수 있었던 용기, 그런 부분에 국민들이 확 몰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야당 정치인이 권력을 잡으려면 대세게 들이받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지금 민주당은 몰라. 그래서 망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권력 편에 들어서 재벌들한테 뭐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지랄을 오바에 잘릴라. 아니 저는 이제 그걸 부정했던 게 아니고 그 기득권층, 기성 언론들, 종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두려워할 필요는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막 행동하라 이런 건 아니라는 생각하고 싸우는 건 좋은데 전략과 전술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전략 있어야 전술이 되죠. 없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전략 전술을 이전에 자세의 문제라는 거지. 거기까지 갈 기본적인 사상은 수준이 안 된다네. 어. 전략 전술 논할 수준이 안 되는. 전략 전술은 사실 방향이 결정하는 거야. 네. 전략이라는 게 방향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네. 야당과 여당이 협력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에 빠져 있다고. 그러면 절대 권력을 차지할 수 없는 거거든. 이 야당이 존재한 이유가 뭐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의 힘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돼. 그 바탕 위에 전략을 세우고 전술이 나오는 건데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그렇지. 기본적으로 권력을 차지하려는 의지가 없다니까. 제가 박영선을 보면서 느낀 건 얘네들이 높은 자리, 그러니까 대표라든지 원내대표 하면은 얘는 거래를 하려고 그 위치에 가고 싶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얘는 거래를 하고 싶구나 얘네들하고. 예를 들어 다음 그게 그걸 내가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김한길, 박영선, 안철수 뭐 이런 애들, 안철수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김한길, 박영선, 박지원의 마인드가 뭐냐? 네. 여야 합의해야 된다.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이 프레임에 지금 막 말려 있는 건데. 그건 그냥 좋게 생각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네. 그게 내가 네. 볼 때는 미국처럼 네.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은 그게 돼. 공화당 민주당은 네. 그렇게 둘이 양당 체제이고 그러면 둘이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주의하십시오. 그 관점이 맞다고. 근데 지금 새누리당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보는 게 뭐냐면 저는 이 사람들도
새누리당이나 자신들의 위치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거래하려고 한다 이거죠, 저는. 왜 거래를 정확히 아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죠, 물론. 당이나 국민을 위한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어디, 언제, 어느 시점에 가장 높아지면서 자기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새누리랑 거래대에서 자기 걸 따내는 거죠. 박영선도 사실 그 위치에 올라서자마자 거래를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저는 막지무 의원님 그 사람들 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뭔 말인지 이해하겠어. 네. 정말 등신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제 옛날에는 네. 김영삼, 김대중이 40대 기술원을 들고 나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위 이제 정치개혁을 주도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시즌이 그 40대 기술원이 다시 한번 나와야 될 시점이야. 그래서 이걸 주도하는 어떤 주도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 주도 세력이 없다는 거야. 뭐 어제 40대 중에 막 강하게 자기가 이렇게 내 깃발 아래 모여라. 이게 없는 거야. 사실 노무현이 80년대에 40대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셨던 것도 중에도 김대중 노무현 죽으니까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게 사실 그게 필요한 시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국민 수준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국민 수준을 향상시켜서 국민이 이끄는, 국민이 리드하는 방향을 정치인이 따라오게 하는 게 사실 이상적인 건데, 사실 그래서 나는 막지무 의원님이 지금 이런 현장 방송들이나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한 거는 이제 밭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정치를 바라보는 안목을 바꿔야 된다는 걸로 내가 출발했잖아. 네. 근데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외쳐도 이게 공허한 메아림이 되는 느낌을 받은 거야. 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이 40대 기술원을 세웠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이 만들어졌어. 사람들이 양쪽으로 모이고 호남 민주 세력, 영남 민주 세력이 모여서 어떤 개혁의 87년 개혁을 이루었잖아. 그 다음에 거기서 형성된 노무현 김근태계가 그 뒤를 이은 그로부터 10년 뒤에 그 40대 기수들이 돼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밑에 50대들이 소위 이제 똑같이 그렇게 중량감 있게 성장해서 지금 노무현 김근태 같은 역할을 해줄 만한 50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야. 50대 초반. 그러니까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그때 40대 때부터 좀 대세게 나갔어야 돼. 그러니까 486에 대한 그 아쉬움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 586들이 자기들이 40대 때 어떤 깃발을 세웠어야 됐어. 그런데 그들이 권력을 가졌던 바로 그 시점이 2004년이었거든. 그럼 2004년에 총선 때 이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깃발을 세웠어야 됐어. 그리고 좀 더 강력한 투쟁을 했어야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정동영계, 김근태계, 노무현계로 쪼개지면서 세력화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지금 10년을 허송세월했고, 그러면 이제 40대가 들고 일어나 줘야 되는데 현재 40대 중에 그렇게 깃발을 세울 만한 그런 대세네가 있냐? 없다는 거야. 사실 있어도 묻기 바쁘죠, 사실. 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노무현 봐봐. 그때 노무현을 안 묻었겠어? 노무현 묻으려고 그랬고 묻힌 거 아니야. 공천 못 받고 총선 떨어지고. 그래도 자기의 방향을 가지고 쭉 목표를 가지고 세력을 키워간 거지. 그러니까 한 번 죽더라도, 내가 한 번 죽더라도 다음을 위해서 키핑할 줄 아는, 권력을 키핑할 줄 아는, 그게 이 필사즉생이거든. 한 번 죽어서 사는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애들이 없는 거야 지금 40대. 사실 난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왜냐면 저 2004년도에는 고등학생이었고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방향은 말씀하신 게 저는 동의가 되고 공감돼요. 근데 그런 정치인이 어떻게 발굴해낼 것인가? 김태호 봐봐. 너무 생뚱맞고 웃기지만 교환을 말도 안 되는 애지만 중요한 건 던지잖아. 그러니까요. 뭔가를 확 던져서 얘는 이 말도 안 되는 걸 던져서 소위 친박계 신호를 보는 거야. 야, 너네 멤버 없잖아.
선수 없지? 나 어때? 이걸 사인을 보낸 거야. 심지어 지금 특별한 뉴스거리가 없으니까 계속 키워주는 거 아니야. 지금 다 보도.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김무성, 김태호 싸움으로 앞으로 이제 양강구도로 가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다음 대선 때 흥행몰이를 미리부터 지금 하고 있다? 그렇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친박 친이로 나누어져가지고 사실은 친박 친이가 2008년에 별로 의미가 없었어. 근데 2009년 중반부터 친박 친이로 나누어지고 2009년 가을에 그 적이었단 말이야. 세종시 문제. 그러면서 박근혜가 딱 저기를 세운 거야, 깃발을. 그래서 친박 친이 논쟁으로 막 얘네가 갈랐을 거다 이러면서 진보 세력이 등신같이 여당이 갈라진다 그 꼴하다가 망한 거거든. 그 지랄하다가.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 아유, 정말. 믿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똑같은 분열될 지금 수 있겠다. 시점상 지금 김무성과 당청 간의 갈등이 있다. 이거 다 그 프레임이야. 똑같은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릴렉스. 괜찮았어요. 참아야지. 제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했던 건데. 아니야,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약 2km 장갑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나 제한 속도 목을 8km 아껴야 되니까 구간입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네. 조금. 나 이 사탕 좀 까줄래? 네. 이걸로 드릴까요? 약 아니면 아까 5km 그걸로 그거 장갑에서 홀수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따는 게 아니고. 아, 지금 버퍼링도 되게 약 심하고 300m 방송이 장갑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박군 지금 잠시 비디오 잘 나와? 과속에 아니, 잘 주의하십시오. 나와? 방송 잘 나왔지. 또 나갔나? 나갔어요. 어. LG U 플러스의 문제인가? 아이폰이고 LG에서 사면 안 되겠네. 지금 KT는 네. 계속 이게 유지가 되는데 LG는 계속 연결이 불확실한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저는 아이폰에서 LG를 쓰면 지금 쓰시는 단말기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 그것도 있겠다. 이거 박살나있어 세상에. 네. LG에서 아이폰 쓰면 어떨까 되게 궁금해요. 사실. 기대가 있어. 기대가 있어요. LG로 아이폰을 쓰면 어떨까라는 기대. 지금 오늘부터 출시됐어요. LG? 네. 아이폰 돼? 아이폰 건 제가 써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 출시됐다고요. 우리나라의 아이폰이 아니면 LG의 아이폰이. LG 거요? 오늘 나온다고 제가 그것도 기막하게 샀는데 11월에 나온댔잖아. 31일 31일? 제가 알기로는 31일이었는데 지금 오늘부터 된다고 다시 어떻게 됐어요? 나 이거, 아이고. 이거 방송 좀 볼 수 있게 해줘. 나오는데요? 나와요? 네. 잘 나오고 있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약 판매가 오늘부터. 예약 판매. 저한테 문자 왔었어요. 예약 판매를 예약 판매하라고. 예약 판매부터 오늘부터인데 미리 그걸 예약하라고 나보고. 오늘부터 예약 받는데. 참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예약을 받는다 이거지?
깨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해외에서 사와서. 아니 근데 해외에서 파는 건 우리나라에 안 돼. 아니에요, 돼야지. 6부터. 어떻게 CDMA 방식인데? 아니에요, 다 통일됐어. 다 통일됐어? 다 쓸 수 있게 했어요, 6부터. 6부터? 네. 그러니까 CDMA 우리나라 통신에도 다 쓸 수 있게 해놨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다 쓸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일본에서 지금 사와서 쓰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그래? 네. 제가 동영상 봤는데 그때도 전부 됐다고 그랬어요. 그 5S까지만 해도 LTE 방식이나 이런 3G 방식에 대해서 나라마다 조금씩 그 주파수 대역이 달랐는데 이번에 LG가 쓸 수 있게 된 원인이 사실 그거예요. 다 쓸 수 있게 돼서. 그렇지 않았으면 LG는 이번에 그렇게 또 못됐겠지. LG U 플러스가 굉장히 그 LTE 시장에서 확장력을 갖더니 한 1년? 굉장히 얘네가 지금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초기 LTE 시장에 바짝 뛰어들었다가 지금은 KT 투자를 못 따라간 것 같아. 전방에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통신 잘은 모르는데 내가 이 GK 때문에 그런지 네. GX인지 뭔지 기계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네. 확실히 LTE 초반에 내가 썼던 LTE2는 굉장히 이 통신 상태가 좋았거든. 얘는 너무 나빠. 그래서 난 이게 LG U 플러스의 문제인가 이 기계의 문제인가. 저는 기계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다른 LG 쓰고 계신 분들한테도 보는데 만족도가 높은 사람도 상대적으로 많아요. LG 이렇게 그러니까 G3나 이런 걸 쓰면 괜찮을까? 뭐 다른 그냥 기기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VO LTE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만족도가 높은 사람도 좀 있었어요. LG LTE 아무래도 전국이 다 되다 보니까 네. 이게 그러면 프리미엄 폰이 아니라서 이 모양인가? 저는 그렇다고. 약 500m 자 그러면 아이폰 6에도 있고 아이폰 6하고 아이폰 6 플러스가 있어. 네.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아? 저는 막시방님한테는 6 플러스가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6 플러스가. 기본적인 스펙은 같아요. 그 기본적인 스펙은 그러니까 가령 G3하고 G 프로 2처럼 기능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기능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흔들림 방지 카메라. G 플러스는 약간 6 플러스에는 그게 없어? 6 플러스는 그게 있어요. 플러스에만 흔들림 방지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가 더 좋은 거네? 그렇죠. 화면도 더 크고. 아니 그러니까 LG나 다른 거는 네. 큰 게 더 안 좋더라고. 아이폰 LG나 삼성은 그 저기 뭐야 큰 게 더 안 좋은 폰이야. 그러니까 화면이 큰 대신에 너는 좀 더 나쁜 거 써라 이거죠. 그니까. 근데 이제 아이폰 6는 반대라고. 그 대신 더 비싸죠. 맞아 하긴. 큰데 더 싸. 그게 문제더라. 아이폰은 큰데 더 비싸요. 그러게. 그 차이가 있군. 사실인데 전력 소모율은 좀 약간 높아졌을 가능성이 더 있어요. G 플러스, 6 플러스가. 둘 다요. 아이폰 5S에 비해 저도 이게 아니야, 썼던- 전력을 더 획기적으로 줄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소비 전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줄여도 화면이 커진 거는 실제로 밝기라 그럴까? 화면 화소가 사용하는 소비 부분은 확장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저 방송을 오래 하면 어쨌든 화면을 오래 켜두게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소비 전력이 크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방송 외적인 문제지. 방송을 제외한. 방송을 제외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0이거나 약간 마이너스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전력 소모율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줄어들어 있으면 네. 이 아프리카 내가 방송을 할 때 쓰는 사용 전력도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 하지만 어차피 화면 크기에 넓어진 만큼 소비 전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저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아이패드를 보니까 그래요. 사실. 아이패드 미니가 훨씬 더 적어? 전력 소모량이? 네. 아니 뭐 훨씬은 아니죠 또. 훨씬은 아닌데 같은 스펙으로 봤을 때는 네, 또 그러니까 아니 아이폰이랑 아이패드 미니만 비교해도 그래요. 사실 이게 배터리는 일단 이게 아이패드 미니가 더 많아요. 그래서 똑같이 추가 전력 공급 없이 방송을 시작하면 아이패드 미니가 더 많이 방송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시간 방송을 했을 때 누가 전력 소모가 더 커지냐? 당연히 아이패드 미니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전원 공급이 있으면. 근데 아이폰은 자체적으로 소비 전력 자체가 크지 않은 거예요. 배터리도 작지만. 그거는 망치부님도 아이패드 사용하시면서 좀 충전하면서 사용해도 빨리 안 늦네? 라는 느낌을 드셨을 거예요. 충전 속도가. 그건 당연히 용량이 크기 때문에 적게 충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소비 전력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이폰 6도 아이패드와 같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 아이패드나 그 아이패드가 전기를 거의 안 먹어. 우리 신랑은 한 번 충전해서 한 일주일쯤 봐. 이제 동영상을 안 보시는 거죠, 별로. 그러니까 이제 주로 아침 저녁으로 뉴스 검색하고 이런 용도로 쓰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게 유지가 된다니까, 그 전력이. 네, 맞아요. 그건 이제 동영상. 우리나라 거는 쓸데없이 왜 평상시에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전력을 사용하잖아. 아이패드는 그게 없더라고. 아니, 아이패드도 사실 그 구매를 해서 보잖아요? 충전이 80%막 그래요. 처음 열어도. 그러니까 그건 이미 공장에서 출고할 때 100%로 충전해서 보냈던 거잖아요. 이게 80%. 그거 한 달이나 이렇게 걸렸겠지. 한 달이 뭐예요? 몇 달? 그러니까 몇 달에 80이면 몇 달이거나 몇 년일 수도 있어요. 방전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전이 거의 안 된다니까. 네. 그게 진짜 신기하다고. 물론 이제 켜진 상태로 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니야,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네. 내가 이 LG폰의 문제를 딱 보니까 얘는 전력 소모가 되게 많아. 맞아요. 많은 이유가 뭐냐? 쓸데없이 계속 데이터를 써. 여러 앱이 쓸데없이 돌아가. 그래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통신사에게는 이게 필요하지. 왜냐면 데이터 비용이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보니까 이 데이터를 계속 그 데이터가 움직이고, 그렇게 할수 있겠네. 데이터가 움직이고, 데이터가 사용되고, 전력도 사용되는 거야. 쓸데없는 게 켜져가지고. 그럴 수 있죠. 내가 근데 LTE2는 참 좋았거든? LTE2라는 기계는 진짜 기계가 괜찮았는데, 네. 화면이 작아가지고 내가 이걸 바꿨다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네. 옵티머스 쪽 시리즈가 괜찮았다고 좀 얘기 들었었는데. 옵티머스2가 그 정사각형인가? 화면? 정사각형 아니에요? 같은데. 좀 됐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이 옵티머스예요? 최근 거예요? 최근 거예요? 네, 됐어요. 좀 됐죠. 네. 좀 예전에 본 거랑 잘 몰라요. 정확하게. 저는 아이폰만 썼어요. 내가 그 LTE2를 쓰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인상에 LG폰이 얘 GK를 그냥 GX인가? 이거 GX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 썼다가 공짜폰이었죠. 이거? 아니야. 공짜폰도 아니었어요. 70만 원 주고 산 거 이거. 아이고. 요즘 직원들 말을 믿으면 안 돼. 요즘 저희 누나가 경찰서에서 그 비서로 그 무기계약 직으로 공무원 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들한테 그게 있대요. 공짜로 폰을 바꿔준다. 그 대신 약정. 그러니까 부모님, 업무용 폰을. 아니 이제 가족들까지 같이 해준다고 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폰은 없어. 그 품목 중에. 왜겠어요? 저는 그래서 더 아이폰을 더 쓰고 싶어졌어요. 그거 보고. 아이폰은 안 팔리니까 여기 있는 건 안 팔리는 제품들을 다 일단 이렇게 처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약 1km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100km 구간입니다. 약 2km 전방에서 직진합니다. 사실 아이폰에서 많은 전력 소모를 담당하는 과속에 부분이 주의하십시오. CPU였거든요. 그게 근데 좀 그 7세대? 지금 이번에 6가 8세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우선 모션 제어 잠시 후 CPU를 과속에 그래픽카드 주의하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그래픽카드 분리했어요. CP에서. 그러면서 소비 전력을 줄인 게 5S예요. 그러니까 5랑 5S는 모양은 똑같아도 엄밀히 말하면 운영 체제가 약 달라요. 1km 이건 64비트 운영 체제예요. 직진합니다. 이거는 여전히 30비트. 그래서
제가 그래서 6랑 5S는 그래서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저는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약 400m 전방 나 같은 경우 하긴 뭐 좌측 화면이 좀 커진 게 300m 나니까는 직진입니다. 6 플러스로 사는 게 낫다. 그럼 오히려 근데 이제 6 아이패드가 플러스도 내년 되면 네. 저기 또 업그레이드 될 거 아니야. 잠시 후 그쵸, S 나올 거예요. 저쪽 상내 방면으로 그래서 저는 직진입니다. 요번에 바꾸시는 게 낫다. 왜? 왜냐면 이미 이게 오래 쓰셨고 뭐 5를 오래 쓰셨고 바꿀 거 2년을 더 기다린다는 게 지금 1년 기다렸는데 1년을 더 기다린다는 게 과연 저는 효율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 차라리 아니면 올해 5S로 중고폰으로 바꾸시든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죠. 5S로 바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근데 화면이 작기 때문에 저는 메리트는 조금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근데 LG를 바꾸실 거면 5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면 5S는 LG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6 플러스로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30개월 약정이잖아. 아, 좀. 방송하기도 그게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아이패드로는 방송 안 해보셨죠? 아직? 아이패드를 옛날에 아이패드 내가 나오자마자 해봤지. 아, 이걸로는 안 해봤고요. 이거 미니로는 안 해봤지. 이게 더 좋아요, 성능. 아, 그러면 오늘 이걸로 하지 말고 그냥 아이패드 미니로 방송해볼까? 아이패드 미니로 방송할 때 채팅창 크게 나와요? 아니면 작게 나와요? 똑같이 보면 크게 나와요. 시청하기랑 똑같이? 네. 그러면 괜히 그냥 아이패드 미니로 방송하는 게 낫겠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아이폰을 안 켜두셔도 채팅창이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아니면 두 개방을 볼 수도 있고, 그걸로. 아니, 그럼 아이폰으로 내가 시청하기를 누르고, 네. 아이폰으로 시청하기를 하고, 아이패드로 저기 방송하기를 하고. 전방에 사고 나발 주의 구간입니다. 이게 5S랑 전 스펙이 똑같아요. 미니가. 그래서 지금 미니 3 나왔거든요. 그 성능 똑같이 3라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지문인식. 그 지문인식 하나 넣고 미니 3래. 참나. 내가 봤을 때는 그 아이패드 에어 2를 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 뭐지? 이 아이폰에서 지문인식 시스템 있잖아. 네. 이거는 내가 이제 미국식 음모론인데, 네. 아이패드에서 이 지문인식이 사실 미국은 이 지문인식이 잘 안 돼. 지문 채취가 안 돼 있잖아, 우리처럼. 거부로요? 법으로 미국은 저기 지문이 안 돼.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주민번호도 없고 사회보장번호라는 게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전 국민의 지문이 없어. 네. 그러니까 이 아이폰에 지문인식 시스템이 장착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문인식을 해. 그런데 아이폰으로 그 NSA는 그걸 빼낼 수 있잖아, 정보를. 그러니까는 사실 아이폰을 사서 지문인식을 해놓은 사람들의 지문이 모두 노출되는 거 아니냐. 미국 정부 쪽으로? 미국에 의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애플사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애플은 일단 사업장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이랑 비교했을 때 걔네들은 정부에 협조할 의무가 없어요. 협조할 의무는 없지. 하지만 거래를 할 수 있겠지. 거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문인식이 지금 뭐 애플이 그렇게 거래하려고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NSA가 작심만 하면 그 뭐 앵그리버드를 통해서 NSA가 지금 그 미 국토안보부에서 작심만 하면 지금 전 세계를 다 감청하고 있는데, 걔네가 아이폰으로 지문인식 해놓은 사람들의 정보를 충분히 빼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미국에서 지금 감청하는 게 통신사가 허락해서 하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뒷문이라 그러죠. 쉽게 얘기해서 앞에 통신사가 있다면 그걸 중간에 어떻게 하는 방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거면 애플의 그 복잡한 암호화 기술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발각되잖아요. 애플은 그 순간 끝이에요. 그냥 망하는 거지. 그 손해배상을 애플은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그리고 자, 그렇다면 네. 애플은 그 지문인식 시스템이 네. 그 암호화 과정 때문에 네. 그 취합이 안 된다고 쳐. 네. 그러면 우리나라 거 지금 지문인식 되는 것들은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거나 지금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것들 네. 그거는 솔직히 애플만큼 보안이 철저하지 않으니까 그걸 통해서 전 세계인의 지문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다른 제품이라고 그런 건 다른 모바일 그러니까 제품을 우리나라 저기 삼성폰도 지금 지문인식 네. 스카이 메가도 뭐 지문인식 이거 지금 되고 있잖아. 저는 그거는 그냥 대문을 열어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야? 쉽다? 외부에서 해킹하는 게 쉽다. 그렇지. 그렇게 보고 있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안드로이드 폰으로 지문 인식을 사용하면 전 세계인의 지문이 뚫릴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온 세계가 온 국민이 지문을 다 제공하는 나라가 드물잖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랑은 달라요. 애플은 다를 거다. 다를 거다라가 아니고 달라요. 확실하게. 그거는 제가 확언을. 앵그리버드를 통해서 해킹했다며. 그게 어떻게 해킹했는지 제가 자세한 기사를 보진 못했는데 해킹이라는 방식이 웹을 통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외부에서 침투해서 들어와서 내부 정보를 빼가는 걸로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애플은 그게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아니 앵그리버드가 깔려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네. 그 빼갔다고 2011년인가 기사 나왔어. 그 앱에서 그게 깔려 있었는데 애플이 그걸 미처 간파하지 못하고 앱스토어에서 허가를 해준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 애플의 그런 실수죠, 과실. 그치만 사실 그 사례가 반복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까? 뭐 지금까지는 드러난 기사도 없고, 그리고 앵그리버드를 통해서 뭐 나왔다는 게 만약에 좀 확인하겠습니다. 박 PD님 여기 소리 줄여주세요.